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썰. 여러분들 상호 간의 존중이라는 말 아십니까? 상호 간의 존중. 그러니까 각각이 있으면 서로 간에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상하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닌 그냥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것. 제가 이 말을 군대에서 들었습니다. 상호간의 존중.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군대라는 것은 상호간의 존중을 절대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군생활 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왜 그런지. 근데 과연 대한민국 직장 문화에서 상호간의 존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호간의 존중. 그러니까 수평 관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된다고 보십니까? 라플이 된다고 보시나요? 저부터 얘기할까요? 저는 이건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지나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은 힘들다고 봐요. 힘들다고 봐.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 상호간의 존중, 그러니까 수평 문화를 가진 직장이 있나요? 보통 우리가 구글에 생각하는데 솔직히 난 구글도 수평 관계가 엄연히 따지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상사라는 사람도 있잖아. 안 돼요. 절대 안 될 겁니다. 이거 시간이 지나도 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저희가 살아있을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을 동안만. 네. 일단 첫 번째는 수평,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라는 저절을 깔고요. 왜 안 되냐 하면 첫 번째는 기득권들이 수평 문화를 싫어합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수직 관계를 누가 만들었어 생각하면 되잖아. 수직 관계는 권력자가 만들었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들었죠. 왜 만들었겠습니까? 자기가 통솔하기 좋게, 나를 쉽게 따르도록. 그 왕중 있는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권력자가 만든 거 아닙니까? 권력이 없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백정 농민이 만들었겠습니까? 아니면 나라의 주요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만들었겠습니까?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기득권들 입장에서는 가진 사람 입장이고 그 기득권이라고 하면 뭐돈 많은 사람도 돈 많은 사람이지 회사의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회사의 어떤 그런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재벌이 되겠죠. 아니면 뭐 군대라고 치면 정권에 지고 있는 사람 뭐 사단장 되겠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밑에 직원들을 잘 구슬려야 되잖아요. 네. 잘 구슬려야 되는데 과연 수평 문화 하면 말 듣겠냐고요. 잘 행동하겠냐고. 행동 안 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밑에 직원들 잘 통솔하려면 계급이 있어야 되죠. 왜 계급이 깡패란 말 있잖아요. 현대사회에서 계급이 주는 힘은 꽤나 무섭죠.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기득권들은 어떻게든 이 수직 문화를 이 계급제 문화를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쓸 거예요. 겉으로는 뭐 수평이니 뭐니 말을 하지만 절대로 안 없앨 겁니다.
예, 절대 안 없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 재벌 문화도 있고 권력층 집안이 있잖아요. 예, 절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뭐 재산을 환원한다거나 아니면 뭐 재계를 떠난다거나 아니면 자기한테 태어나는 뭐 3세나 4세 애들을 뭐 경영 수업 안 시킨다거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잖아. 어? 우리나라 봐봐요. 세습 다 하잖아요. 세습의 끝판왕이 뭐예요? 재벌들 사업 인계 받는 거잖아. 아니 우리나라 재벌 중에 자식 중에 부모님한테 재산 안 받고 시작한 사람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일반 학교 다니는 사람 있냐고. 눈이 씻고 찾아봐도 없잖아요. 라인이 다르잖아. 그 사람들이 나중에 회사에서 정권을 쥐고 하려면 당연히 계급이 있어야 되죠. 어, 안 그래요? 부려먹으려면, 써먹으려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계급제가 이제 수직 관계잖아요. 수직 관계가 상급자 입장에서 상급자에서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네.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것보다 더 나은 제도가 없으니까 이걸 계속 쓰는 거예요. 장관이 안 그렇습니까? 아니 몇만 년 전에 썼던 그 계급제문을 아직까지 안 버리고 계속 쓴다는 거는 이 권력층들이 이게 편하니까 이것만큼 좋은 제도가 없으니까 계속 쓰는 겁니다. 굳이 좋은 걸 왜 바꾸냐고요.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계급제를 쓰니까 당연히 상호간의 존중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 우리나라는 어린 나이 때부터 나름의 계급이 존재하고 사회는 절대로 수평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배우게 된다. 이게 뭐냐 하면 왜 요즘 애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부모님 지옥까지 비교하고 차 가지고 비교하고 아니면 휴먼시아에서 하면 휴가라고 무시하고 그게 바로 계급을 어린 나이 때부터 일깨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학교 다닌다고 다 똑같이 보이나요? 같은 학교 다닌다고? 우리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애들은 아니에요. 정말 아니야. 같은 초등학생이라고 동갑이라고 다 뭐 동갑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 다니는 거하고 나름 고층 아파트가 있는 학군이 높은 데 다니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면 한 교실에서 수업 듣는다고 꼴등인 사람하고 1등인 사람하고 똑같을 거 생각합니까? 다릅니다. 적어도 이제 애들과의 관계에서는 성적이 깡패예요. 성적이 깡패. 성적이 계급이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요즘 애들 학교 가보시 요즘 애들이 하기 좋고 요즘 학생분들 학교 다닐 때 아시겠지만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요즘 그 10대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적이 낮으면 아예 사람 대우를 안 해준대 학교에서. 상담도 안 해주고 관심도 안 준대요. 선생님이 대화를 피한대요. 상등급, 1등급, 상등급 걔네들만 뭐 진로 봐주고 상담해주고 수업 있으면 가르쳐주고 모르는 애들 안 가르쳐준대요. 학원 가서 배우래요. 그럼 이게 계급이 아니고 뭔데요? 이게 수평이야 여러분? 이게 한 교실에 교복 입고 있다고 그냥 수평적인 관계예요? 못 따라온 애는 더 못 따라오게 만드는데 차별을 확실하게 겪게 하는데 그리고 학교 가보면 알잖아요. 어린 나이 때부터 공부를 잘하는데 어떤 대우를 받는지 안단 말이에요. 이 맛을 보면 나이 먹어서도 안 변한다는 거지. 여러분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봤잖아요. 거기 보면 애들이 똑같은 것 같아요. 다 달라요. 한 교실에 있다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예전에 상속자이라는 드라마 보면 거기서 이제 박신혜 씨가 이제 사배잖아요. 사배자, 사회적 배려자. 그 학교 갔는데 부잣집 학교 이제 갔는데 가니까
똑같은 학생을 봅니까? 아니잖아. 다 무시하잖아요. 아니, 이미 학교에서조차 상호간의 존중이 없는데, 이미 초중 고등학교에조차 학생들끼리, 동갑내기끼리 존중 안 하는데, 직장에서 존중 문화 있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부터 차별과 계급을 확실하게 깨닫기 시작하는 게 이 대한민국 교육 문화인데, 나이 먹어서 달라진다고? 여러분 이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격 형성이 가장 중요한 이 10대 때 그걸 철저하게 배우는데, 차별과 계급이 있으면 누군가를 뭉개도 이게 정당한 거라고 애들이 너무 쉽게 배우는데, 나이 먹는다고 해서 달라진다고요? 아니죠. 더 단단해지죠. 훨씬 더 견고해지죠. 어린 나이 때부터 이거 배우기 때문에 절대 존중이 날 수 없는 겁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무시하고, 내가 뭐 돈 많고 성적이 좋으면 그 반대의 사람을 짓밟아도 이게 정당한 거라고 인식을 너무 당연하게 하고 있어요, 요즘 애들은. 공부를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좋은 학교를 못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 친구도 나름 열심히 살 권리가 있고, 그 친구도 꿈이 있어. 근데 그런 거는 이 대한민국 교육에서 봐주질 않잖아요. 그걸 배우는데. 과연 그게 나이 먹어서 성인이 된다고 해서 없어지겠냐 말이죠. 절대 안 없어져요. 때려치기도 안 없어져. 오히려 지금 애들이 이게 더 안 돼요. 지금 애들이 이게 더 안 돼. 지금 애들은 어느 학교 다니는 차별하고, 어느 브랜드인데 차별하고, 하나에서 열까지 다 존중이라는 게 없어. 요즘 애들 이게 더 안 될 거예요. 진짜로. 우리 때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자, 세 번째로, 예, 선후배 문화. 아니, 여러분, 학교 다닐 때 1년, 1학년 먼저 많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뭐 맘먹자고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나름 학교 가면 왜 교복 가면 명찰 색깔 다르잖아. 이제 몇 학년인지 다 알잖아요. 응? 몇 학년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뭐 그 지나가다가 너 왜 인사 안 해? 하면서 선배 무시하냐? 선배 좀 오라탁하면 아니 명찰 보면 알 거 아니야. 색깔이 다른데. 너 몇 학년 몇 반이야? 막 이렇게 막 뭐라 한다거나. 아니 이런 게 뭐 학교 드라마 같은 게 굉장히 자주 나오잖아. 학교 시리즈 보면 여러분 나오잖아요. 학원물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 여러분. 1년 막 3학년 집합을 하고 2학년 막 엎드려 뻗쳐하고 막. 여러분 이게 가설입니까, 가설? 가설입니까? 없는 얘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회 나오면 1년, 2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필드로 나오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미 학교에서 어린 나이 때부터 1년의 차이, 2년의 차이 철저하게 배우잖아. 학습하잖아요. 그래서 계급이 얼마나 무서운지, 위아래를 얼마나 구분하는지 알잖아요. 이걸 아는데 밖에 나와서 수평적인 관계가 된다고? 수평적인 관계가 만들어진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에서 뭐 상호간의 존재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 정말로.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군대 문화. 남자들은 절대 상호간 존중이 안 된다는 걸 군대에서 배우게 됩니다. 어, 군대에서 저는 전경 나왔는데 지금 전경 없어졌죠. 아마 지금 이제 군대 가시면 전경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전투경찰. 옛날에 있었던 건데. 저희 때는요, 일주일 고참도 있고 3일 고참도 있어요. 3일. 3일 고참도 고참으로 되어졌습니다. 1주차 고참, 2주차 고참, 3주차 고참. 네. 저희는 일주일 단위로 기수가 정해져가지고, 3일 단위 정해지는 것도 있고, 3일이면 3일 고참을 해줘야 돼요. 군대에서는 뭐 보면, 한 달, 두 달은 엄격하게 이제 선임이 나누잖아요. 한 달 먼저 또 두 달 먼저 하냐. 차이 크지 않습니까? 전위경들이, 특히 전경이 하극상이 많이 나고 다호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일주일 차이로 계급을 매기다 보니까 2주차, 3주차 이런 사람들하고 트러블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벌써 고참이라면서 막 대우해줘야 되고
꼽주고 갈구고 그런 게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참듯하다 못 나온 사람이 이제 쿠데타 일으키고 해가지고 막 다른 부대 전출 가고 그런 것들이 좀 제가 군 생활할 때 좀 몇 번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뭐 선후배나 군대나 똑같은 거죠. 근데 군대는 더 집요하죠. 보통 뭐 대학교나 뭐 대학교도 뭐 그런 게 있고 대학교도 여러 웃긴 게 내가 뭐 늦게 대학교 들어왔다 하더라도 기수가 나보다 높으면 한 학년 먼저 왔으면 선배 대우해줘야 되잖아. 특히 선후배 문화가 굉장히 심한 데가 체대 아닙니까 체대. 어, 체대. 내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내가 학교 다닐 때 그 체대 사채과가 있더라고요. 사채과 다 있잖아요. 대학교 하나는 사배체육과. 그 사람들이 원래 아마 목표가 그게였나 봐. 전 종목 1등 하는 게 목표였는데 계주에서 역전당했어요. 그래서 계주 나온 사람 다 엎드려 뻗쳐 하더라고. 축제인데 빠뜨려 맞더라고요. 그걸 내가 본 적이 있거든요. 꼴랑 1년 먼저 왔을 뿐인데 어차피 밖에 나가면 안 볼 텐데 뭐 저렇게까지 하냐 이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MT 같은 거 가가지고 막 술 퍼마시고 하는 문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어? 지금도 그 왜 MT 가면 왜 선배 1년 먼저 왔던 사람들이 막 똥꾸기 부리는 거 있잖아요. 하도 뉴스에서 이제 보도가 돼가지고 뭐 없다고 하는데 없는 게 아니죠. 안 들켰을 뿐이야 아직까지. 알게 모르게 하는데 많을 거예요. 봐봐. 다 여러분 우리 봐봐요. 어렸을 때부터 사회에 나오기 전까지 이 수직적인 관계를 몸으로 터득하고 오랜 기간 동안 체득을 하는데 과연 밖에 나와서 상호간의 존중 잘도 되겠습니다. 잘도 되겠어요. 응? 말이 안 되는 거죠. 애시당초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릴 때부터 상호간의 존중을 해주던가 어릴 때부터 무시란 무시는 다 하고 차별이란 차별은 다 겪는 대한민국 세상에서 무슨 뭐 상호간 존중입니까? 아니,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 때부터 안 되는 건데 이게 정말 상호간의 존중하려면 내가 봤을 때는 직장 문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바꿔야 돼 어릴 때부터 이미 성인 될 때는 이 어떤 그런 계급제나 어떤 수직 관계에 대해 철저하게 뼈저리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직장 가면 돈 중해줘야지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생각처럼 안 돼.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뭐 겉으로는 뭐 수평 관계다 뭐 존중해준다 하지만 그 이제 전체적인 뼈대는 못 바꾼다는 거죠. 예. 바꾼 척 하는 거지 못 바꿉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속 이 수직적인 관계를 앞으로도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급이 깡패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뭐 계급이 싫으면 뭐 사업하는 수밖에요. 어느 직장을 가더라도 우리나라 직장은 상하관계, 상명하복 이란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 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른 나라 가도 마찬가지예요. 애초에 직장 문화에서 수평 관계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가더라도 뭐 상호간의 존중 같은 건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면 상처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